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적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인간미와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위급한 순간 하나가 되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음 따뜻한 감동을 경험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1초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웃는 일 가득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죠.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142번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시내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어느새 졸음이 밀려왔죠.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버스 안은 퇴근길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졸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몇몇 어르신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정말 평범한 도시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제 앞쪽 세 번째 자리에는 큰 배낭을 메고 있는 서양인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금발의 남성이었습니다. 아마 관광객인 것 같았어요. 종이 지도를 펼쳐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외국인 관광객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외국인이 가슴을 움켜쥐더니 몸을 앞으로 구부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자세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배낭이 무거워서 어깨가 아픈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곧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의식을 잃고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렸거든요. 머리가 좌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순간 버스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저분이 뭐야, 갑자기 저 사람 괜찮나, 큰일 났네라며 웅성거렸죠. 저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영화에서나 봤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 버스 기사님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20년 넘게 버스를 운전하신 베테랑이셨어요. 백미러로 버스 안 상황을 확인한 기사님은 침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버스를 길가에 정차시켰어요. 비상등을 켜고 마이크를 잡더니 승객 여러분,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침착하게 행동해주세요라고 안내방송을 했죠. 기사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정말 든든했어요. 그때 버스 뒤쪽에서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나 봅니다. 서둘러 앞으로 걸어오더니 쓰러진 외국인에게 다가갔어요. 저 간호사예요. 잠깐 비켜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마치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어요. 간호사분은 무릎을 꿇고 환자의 목 부분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도 체크하고 눈꺼풀을 살짝 들어올려 의식 상태도 점검했죠. 모든 동작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했어요. 15년 경력의 중환자실 간호사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심정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호흡이 불안정하고 맥박이 분당 100회 정도로 빨라요.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실신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병원에서 확인해야겠어요 라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이 우리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 같은 청년이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네, 119죠? 지금 142번 버스 안에서 외국인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위치는 종로 을지로 입구 쪽이고요. 간호사분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환자는 30대 정도 서양인 남성이고요라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죠. 정말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이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 앉아있던 60대 할머니께서 본인이 가져온 생수병을 건네주셨어요.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방금 편의점에서 산 거라 깨끗해요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간호사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어요라며 물을 받아 환자의 입술에 조금씩 발라주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입술을 적시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진짜로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모르는 남남이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구나 싶었죠. 119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퇴근 시간 교통체증 때문에 도착까지 최소 20분은 걸릴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버스 기사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니 가장 가까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먼저 가겠습니다. 개인 일정에 차질이 생기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버스 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세요. 네, 맞아요. 당연하죠. 사람 목숨이 우선이에요라며 기사님을 응원했죠. 한 중년 남성분은 저도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이런 때 도움 받으면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외국인 한 명을 위해 20명 넘는 승객들이 자신의 일정을 미루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간호사분이 환자를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눕혀야겠어요. 자리를 좀 넓혀주시면 다리를 뻗고 눕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분들이 모두 뒤로 이동했어요. 저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너 좌석을 비워서 환자가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게 만들었죠.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누구 하나 실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물을 주셨던 할머니께서 환자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함께 있어요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분명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환자의 차가운 손을 감싸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것 같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평소에는 교통체증이 짜증났는데 이날만큼은 모든 차들이 길을 비켜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기사님도 평소보다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비상등을 깜빡이며 다른 차들에게 급한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답게 정말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운전하셨죠. 20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해오신 분이라더군요. 119 구급차와의 연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신고했던 대학생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네, 지금 명동 쪽에서 을지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환자 상태는 현장에 간호사님이 계셔서 전문적인 응급처치 받고 있고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접 이송 중이에요라고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했어요. 정말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의대생이었어요. 그런데 구급차가 퇴근 시간 러시아워 교통체증에 완전히 막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버스가 더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어요. 기사님이 그럼 우리가 직접 병원으로 가는 게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보겠습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목소리에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40분 걸릴 거리를 25분 만에 가야 했거든요. 기사님의 운전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차선을 바꿔가며 최적의 경로로 병원을 향했죠.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1분 1초가 정말 소중했어요. 간호사분이 계속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맥박은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호흡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는 소리가 조용한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의식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잡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어머, 깨어나시나 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느님 감사해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버스 앞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환자를 바라봤어요. 저도 심장이 두근거렸죠. 정말 안도의 순간이었어요. 간호사분이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천천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을 살짝 뜨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 도착이 시급했어요. 기사님이 5분 후면 도착합니다라고 알려주셨죠. 드디어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어요라고 알렸을 때 저는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이미 119에서 연락을 받은 의료진들이 응급실 입구에서 들것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너 명 나와 있었어요. 정말 든든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누구 하나 그냥 가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환자를 함께 들것으로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도 들것 한쪽을 잡고 응급실까지 함께 갔어요. 대학생도 할머니도 심지어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까지 모두가 뭔가 도움이 되려고 했죠. 마치 한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 같았어요.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빠르게 환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상태였나요?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의식을 잃기 전에 특별한 행동이나 말씀이 있었나요? 기존에 앓고 계신 병이 있나요? 라며 간호사분에게 연속으로 질문했죠. 간호사분이 버스 안에서 관찰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 가슴을 움켜쥐더니 호흡이 거칠어졌고 약 7분 정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은 분당 90-100회 정도로 약간 빨랐고 체온은 정상이었어요. 정말 전문가다운 정확한 보고였어요. 환자가 응급실 침대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버스 승객들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한 가족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괜찮겠죠? 젊은 분인데 큰일은 없겠죠?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무서우실까라며 계속 걱정하셨어요. 간호사분도 저도 걱정돼서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없네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라고 하셨죠. 30분 정도 후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를 찾았어요. 환자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상황을 설명하자 정말 놀라워하시면서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행히 큰 문제 없습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시차 적응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어요. 수액 치료를 받고 몇 시간 더 안정을 취한 후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수액 치료를 받고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환자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환자분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꼭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정말 감사해하고 계세요라고 전해주었어요. 병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고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어눌하지만 정성스럽게 한국말로 인사하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이클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여행자예요.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일주일 여행 계획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라고 천천히 자신을 소개했죠. 한국어 회화책을 보면서 열심히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 모든 분들이 마치 가족처럼 저를 도와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통역 앱을 사용하면서도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받은 도움에 대해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간호사분이 당연한 일이에요. 괜찮아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가족도 없는 타국에서 말이에요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독일에서는 버스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가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길 기다려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어요라고 했죠. 손을 잡아주셨던 할머니께서 사람이 아프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우리 손잡벌 되는 젊은이가 아프면 어떻게 그냥 있어.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라며 웃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이클이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타인의 생명을 가족처럼 지켜주는 나라예요. 저는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독일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그 순간 병실 앞 모든 사람들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감동이 언제 또 있을까 싶었어요. 마이클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날 경험을 상세하게 올렸습니다. 한국 버스에서 겪은 기적 마이너스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서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썼어요. 독일어와 영어로 동시에 작성했죠. 사진도 몇 장 올렸는데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좋아요와 공유가 수천 개씩 늘어나더니 독일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독일의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마이클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독일 내에서 화제가 되었대요. 며칠 후에는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희 모두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좋은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님은 별일 아닌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네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이야라며 쑥스러워하셨어요. 간호사분도 제 직업이 간호사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환자가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런 일상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한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서 피어난 공동체의 기적, 한국인이 보여준 따뜻한 인간적 안전망. 낯선 외국인도 가족으로 품는 대한민국의 정시민의식이 살아있는 따뜻한 대한민국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따뜻했어요. 이런 게 진짜 우리나라다. 정말 감동적이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같은 반응들이었죠. 외국 언론들도 연쇄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NHK, 중국 CCTV, 미국 CNN, 영국 BBC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한국의 따뜻한 정집단주의 문화의 긍정적인 면,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사회,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상호부조. 정신 같은 분석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단순한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이클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날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상태를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움을 드리고 임산부가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죠. 작은 변화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날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상태를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었어요.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면 도움을 드리고 임산부가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죠. 작은 변화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마이클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을 배워서 친구들에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대요. 매주 화상통화를 하는데 한국어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최근에는 독일 친구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그 감동을 친구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요라면서 말이에요. 그날 버스에 함께 탔던 분들과도 가끔 만나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생긴 거죠. 간호사 정미영 씨, 할머니 박순자 씨, 대학생 이준호 군, 기사님, 최동석 씨,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안부를 물어봐요. 연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큰 식사도 했어요. 마이클도 화상통화로 참여해서 독일에서 안부를 전했죠. 그때 마이클이 여러분은 제 인생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울컥했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해 보이고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 해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아닐까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작은 친절의 힘이에요. 그날 할머니가 건네주신 물 한 병, 간호사분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기사님의 과감한 목적지 변경, 대학생의 신속한 신고, 모든 승객들의 자리 양보와 배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우리 곁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직도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의 작은 친절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모두 함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